네, 오늘 미증시 반도체 하락 여파 속에서 우리 반도체 투톱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두 자릿수대까지 상승세를 키웠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주들이 하락, 그리고 스페이스X와 전선주들이 강하고요. 일부 2차 전지와 원전, 방산, 조선주들, 조방원이 견조합니다. 이처럼 오랜만에 조방원이 시장을 이끌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 먼저 방산주 소식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던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무려 93조 원에 달하는 선물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경제협력의 물꼬를 튼 가운데 전해진 소식들 하나씩 짚어보시죠. 강훈식 비서실장은 라마단 기간에 맞춰서 최근 인기 있었던 디저트죠.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쫑쿠를 준비해 갔습니다. 현지에서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는 후문도 들려왔는데요. 이번 방문에서 무함마드 UAE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양국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재확인했고요. 특히 아부다비 행정청장과는 외교 일정으로는 이례적으로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들을 매듭지었습니다. 그 결과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 350억 달러를 포함해 총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3조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방산뿐만 아니라 원전과 AI, 문화 분야까지 망라하는 전방위적인 경제협력에 막이 오른 건데요. 특히 바라카 원전의 성공 신화를 바탕으로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로드맵까지 채택하기로 하면서 K원전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런 훈풍을 타고 우리 방산 수출의 지형도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72억 5천만 달러 수준이었던 수출액은 이듬해 173억 달러로 급증했고 작년에도 15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탄탄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수출 대상국 역시 16개국으로 16개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전 세계가 K방산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은 이미 이 가치를 숫자로 증명해내고 있죠. 국내 방산 빅4의 기업들이 수익성이 그야말로 눈부실 정도입니다.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3년 만에 영업이익률이 17.22%로 수직 상승하면서 사상 첫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열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11.4%의 이익률 기록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완벽한 체질 개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방산은 중동을 넘어서 이젠 유럽의 전초기지가 될 루마니아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루마니아의 지상 무기 체계 핵심 기지인 HACE 유럽 착공에 들어가면서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고요.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등도 조단위 규모의 루마니아 현대화 사업을 정조준하면서 대규모 수주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기술력이 만난 이번 93조 원의 약속이 우리 경제에 어떤 기폭제가 될지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이어서 조선주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주의 기세가 매서웠는데요. 대한조선이 최근 저평가 조선주로 부각되면서 장 초반에는 10만 원 선까지 넘어섰다가 현재는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밖에 삼성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도 상승불을 켰지만 그래도 그 폭이 조금은 둔화된 모습입니다.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CPSP의 수주전이 막바지에 달했는데요. 팀코리아는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발자취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지난 2024년 7월에 캐나다 정부가 최대 12척, 12척 규모의 신형 잠수함 도입을 발표하면서 이 거대한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8월에 한화 오션을 중심으로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과 함께 최종 예비 후보자 숏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서 2파전 구도를 형성했는데요. 이제 D-3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다음 달 2일이 최종 제안서 제출 마감일입니다. 경쟁자인 독일은
쪽은 이미 제안서를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팀코리아는 막판까지 내용을 가다듬으면서 마감 직전까지 승부수를 던질 전망이고요. 올해 6월이면 이 우선 협상 대상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일정 속에 우리 정부도 최고위급 외교전을 통해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어제 캐나다 오타와에서는 제2차 한국과 캐나다의 외교 국방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날아가서 캐나다 장관들을 만난 건데요. 이 자리에서 조현 장관은 한국은 기간과 예산 내에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독보적인 역량이 있다면서 특히 독일보다 2년 빠르게 먼저 인도할 수 있다는 강력한 납기 강점을 내세웠습니다. 안 장관 또한 삼면이 바다인 우리 환경에서 검증된 잠수함이 캐나다의 북극해 작전에도 최적인 점을 강조하면서 세일즈 외교에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걸 넘어서 캐나다 현지 경제를 살리겠다는 산업 협력 패키지도 이번 수주의 핵심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이미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관련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선 잠수함 건조의 몸통인 조선 분야에서는 건조 주체인 한화오션과 세계적인 함정 건조 역량을 갖춘 HD 현대 중공업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체계와 센서를 담당하는 한화시스템, 수중 유도무기와 어뢰 기술을 보유한 LIG 넥스원이 화력을 보태고요. 특히 잠수함의 심장인 배터리 분야에서는 리튬 1차 전지의 세계 1위인 비트로셀이 예비 전원 공급을 책임지며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반도체가 쉬어가니 이렇게 조방원이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비중은 각각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현명한 투자 전략일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 전문가 진단으로 자세히 분석해 보시죠. 이 시각 이슈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기업과 산업의 성장,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 한국경제TV는 한국 증시의 다음 도약을 응원합니다.